자, 미국과 이란이 개전 106일 만에 종전에 합의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임박했다는 기대에 머물렀던 종전이 이번에는 실제 합의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이 열리는 즉시 호르무즈를 모든 상업용 선박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자, 전쟁 프리미엄이 얹혀있던 유가와 달러가 함께 진정됐고 위험 자산을 누르던 압력도 한꺼풀 거쳤습니다. 자, 시장 반응은 한국 증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8,500선을 회복한 건데요.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8,578선 부근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늘 반등의 선봉장에는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 전거래일보다 6%대 오른 228만 7천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한 달 가까이 동안 가장 많이 던졌던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였고, 그 외국인들이 방향을 틀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다시 사들인 종목도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지난 2주간 크게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까라는 질문을 실적과 수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전 합의로 완화된 위험 프리미엄과 이번 주 FOMC가 만드는 시장 환경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매도한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가장 먼저 다시 사들인 이유와 그 수급이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 2주간의 급락과 급반등을 거친 차트가 현재 어느 구간에 있는지입니다.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오늘의 급등을 종전 합의가 만든 일시적 반응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외국인 수급과 HBM 실적이 다시 연결되는 추세 회복의 시작으로 봐야 할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난주 시장을 끌어올린 건 중동 종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주말 사이 그 기대가 실제 합의로 바뀌었는데요. 이란은 핵무기를 다시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250억 달러 규모의 이란 동결 자산을 풀기로 했습니다. 자, 유가에 얹혀있던 위험 프리미엄이 빠지자 달러도 진정됐고, 원달러 환율은 6월 들어 최고 1,559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6월 15일 1,512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오면 외국인이 같은 주식을 들고 있을 때의 환차손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한국 시장을 밖으로 밀어내던 지정학과 환율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완화된 셈입니다. 이 분위기는 오늘 아침 지수로 그대로 이어졌죠. 장 초반 선물이 5% 넘게 뛰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 코스피는 다시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불과 닷새 전 같은 지수가 무려 7,730까지 밀렸던 걸 떠올리면 며칠 사이에 시장의 진폭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장의 부담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다만 시장이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연준입니다. 16일과 17일 케빈 허시 신임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자, 정책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더 중요한 건 금리 결정 자체보다 함께 공개되는 점도표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연내 금리 경로를 어디로 찍느냐에 따라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도, 더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증권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종전으로 유가와 금리 부담이 풀리면 반도체부터 실적 전망 향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봤고, NH투자증권은 연준 불확실성이 거치면 반도체 중심의 실적 장세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현재 시장은 지정학이라는 큰 악재가 거친 자리에 금리 경로를 다시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이 왜 SK 하이닉스의 수급과 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지로 좁혀볼게요. 자, 하이닉스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회사의 구조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칩 안에서도 메모리와 HBM 이 두 가지에 가장 집중된 종목입니다. 휴대폰도 가전도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이 HBM과 메모리 이 두 개의 가격에서 나옵니다. 자, 다른 사업부의 완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바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데요. HBM과 메모리의 기대가 강해질 때는 가장 빠르게 오르지만 금리와 수급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매물로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과 금리가 시장을 누르던 지난 몇 주 동안 외국인의 매도도 하이닉스에 가장 집중되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무려 24거래일 연속으로 한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 기간 유가 증권 시장에서만 75조 5천억 원이 넘게 순매도됐는데, 그중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서만 무려 28조 9천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전체 매도의 상당 부분이
이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 집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12일부터 그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하루에만 1조 2,854억 원, 삼성전자의 8,741억 원을 앞선 순매수 1위였습니다. 가장 많이 던졌던 종목에 외국인이 방향을 바꾸자 가장 먼저 자금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수급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자, SK 하이닉스 외국인 보유율은 5월 29일 51.44%에서 6월 10일 51.05%까지 내려갔었죠. 그리고 11일 51.1%, 12일은 51.19%로 이틀 연속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매로 봐도 6월 10일 약 27만 주 순매도에서 11일 약 26만 주, 12일 약 57만 주로 이틀 연속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수만 보고 수급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같은 12일날 기관은 오히려 27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는 동안 기관은 차익 실현하는 엇갈린 수급이 동시에 나타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다시 하이닉스를 사들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실적입니다. 자, 증권가가 보는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약 62조 원, 무려 8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실적을 끌어올리는 핵심은 바로 메모리의 가격입니다. 2분기 들어 범용 디램 값이 전 분기보다 50% 이상, 낸드 플래시가 70% 이상 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에서 지위도 더해지는데요. 자,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는 HBM3E에서 약 70%를 쥐고 있고 차세대 HBM4에서도 과반 점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목표 주가도 SK증권 300만원, 미래에셋증권 270만원으로 모두 낙관론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오늘 하이닉스는 종목 안에서 새로운 실적 재료가 나왔다기보다 가장 많이 팔렸던 구간에서 지정학 부담이 완화되자 외국인 자금이 가장 먼저 돌아오며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수가 추세로 이어질지는 이번 주 연준이 제시하는 금리 경로와 외국인 보유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차트에서도 지난 2주의 급락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장중 가격은 228만 7천원 부근인데요. 자, 현재가는 5일선과 21선을 모두 회복한 상태입니다. 지난 8일 한때 서킷 브레이커 속에서 무려 185만원대까지 밀리며 단기선을 내줬던 주가가 며칠 사이에 두 단기선 위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평선 배열도 짧은 선이 위, 긴 선이 아래에 놓인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죠. 급락과 급등이 오갔던 2주 동안에도 중기 추세는 아직 유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단기선 회복만으로 상승 방향이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기 수급이 빠르게 매수 쪽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에 가깝죠. 자, 52주 기준으로 보면 위치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52주 최고가는 240만 7천원, 최저가는 20만 3천원 수준입니다. 자, 오늘의 장중 228만 7천원은 52주 최고가보다 약 5%가 낮고 52주 최저가에 무려 11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60일선과의 거리는 여전히 크죠. 현재가는 60일선보다 53% 위에 있습니다. 이만큼 이격이 벌어진 구간에서는 양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방향을 예측하는 근거라기보다 바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과거에 반복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장 마감 이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 중에는 종전 합의라는 재료에 거래가 한쪽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거래량이 지난 반등 구간을 넘어서는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해 봐야 하고요. 참고로 지난 12일 거래량은 약 529만 주였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늘 SK 하이닉스는 중기 정배열을 유지한 채 단기선 위로 다시 올라섰고 52주 고점과의 거리는 좁혀졌지만 61선과의 이격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차트가 방향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중기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 단기 수급이 다시 매수 쪽으로 돌아왔다는 점까지는 차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일 하이닉스는 종목 안에 새로운 실적 재료 때문이라기보다 몇 주간 시장을 눌렀던 외부 변수가 합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유가와 달러를 끌어내렸고 코스피는 다시 8,500선을 회복했으며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하이닉스가 그 반등에 가장 앞에 섰습니다. 다만 오늘의 반등은 실적 전망이 새롭게 바뀌었다기보다 지정 리스크가 완화된 데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번 주 16일과 17일 연준 회의죠. 금리 동결 여부보다도 점도표가 연내 인하 기대를 되살리는지 아니면 인상 가능성을 더 높이는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지난 12일에 순매수가 하루에 그쳤는지 아니면 보유율 51%를 찍은 이 보유량을 다시 끌어올리며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종전 합의의 실제 이행입니다. 오는 19일 스위스 서명시까지 합의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실제로 정상화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물론 외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준의 점도표와 환율, 중동 협상의 마지막 단계는 SK 하이닉스 내부 힘만으로 바꿀 수 없는 변수죠. 이 가운데 하나라도 시장의 기대와 어긋난다면 오늘 형성된 출발점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하루 급등의 크기보다는 종전 합의가 실제 이행되는지, FOMC 이후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그리고 HBM 실적 기대가 유지되는지를 함께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